개청 100일을 맞은 우주항공청이 본청사 건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예산 반영 시기를 감안하면 올해 연말쯤 청사 입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해오던 남해군의 인구수가 올해 안에 3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인구수는 4만 248명인데 월 평균 60-70명 감소 추세를 대입해보면 11월쯤 4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도의회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시회 첫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5분 발언으로 다뤄지며 집행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문화 정책을 기획하고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에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펜싱 오상욱과 양궁 김우진 등 이번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46명 중 40명의 경기를 경남 일원에서 직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 100일을 맞았습니다. 출범 초기다 보니 아직 조직 구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본청사 위치일 텐데요. 올 연말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산하면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지난 5월 27일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개청 당시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140명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채용과 내년 초 추가 채용까지 진행되면 정원 293명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이목은 본청사 위치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청사를 건립하려면 매년 2월까지 행안부에 정부청사 수립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주청의 규모를 생각할 때 청사 준공까지는 수립일로부터 빨라도 5년은 걸린다는 게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본청사 후보지를 찾고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건축 건립을 하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제법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내외 그 정도는 아마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청사 계약은 2026년 4월까지입니다. 본청사 건립 기간까지 고려하면 추가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주청은 사천 지역 내 청사 건립을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려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청사 위치와 규모가 확정돼야 합니다. 사천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결정된 후보지 두 곳을 우주청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사천시가 제출해준 내용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우주항공 복합도시라는 큰 그림 속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이 확장성이 있게 커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고민을. 청사 규모는 프랑스 툴루즈의 국가우주청 사례를 감안할 때 10만 제곱미터, 즉 3만 평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고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천시 전체의 도시가 발전하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치가 설정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우주항공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개청 100일을 맞아 사천시와 우주청은 기념떡을 서로 선물하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틀간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의원실을 찾아 특별법 필요성과 관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특별법은 서천호 의원과 박태출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소관위에 상정돼 검토 중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특화 채용 박람회를 오는 12일 사천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항공업체 등 33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채용관에서 구직자와 업체 간 1:1 현장 면접과 채용이 이루어지며
홍보관에서 취업 관련 기관의 일자리 홍보가 진행됩니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항공 제조 비전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남해군은 유지하던 4만여 명 인구 규모의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정책에 관한 남해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2018년 4만 4천여 명 수준이었던 남해군의 인구수. 지금껏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온 가운데 지난 7월 말 집계된 인구수는 4만 248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0명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군은 오는 11월쯤 인구수 4만여 명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7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입 대비 전출 인구가 많은 것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전년도까지 남해군으로 유입된 인구는 점차 감소했는데 2021년과 2022년은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소폭 많았지만 지난해엔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120명 넘게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자리 규모와 교육 여건 한계가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첫째는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대학을 전부 밖으로 나가야 되는 행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해도 마땅한 직업이 여기서는 생산을 할 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TF팀을 적극 운영하고 사업과 재정 역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을 통한 기금 확보로 정주 인구를 늘릴 시책도 준비 중입니다. 교육과 주거,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시행으로 정주 인구 증대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남해군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여파에서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두 번째는 교육 전입을 오신 분들에 대한 주거 정책, 세 번째로는 창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가파른 인구 절벽에 뒤따르는 출생률 저하는 지역 교육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남해군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지금은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고 2025년 정도 되면 학생 수가 한 30% 이상 감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이내는 어느 지역 막론하고 아마 학생 수가 많이 격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 인구 4만 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남해군이 자구책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문화원이 3일 16대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와 문화원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문화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김미숙 전 남해문화원 사무국장이 제16대 남해문화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7월 실시된 선거에서 정문석 후보를 42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김 원장은 경상국립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와 같은 대학 문화 콘텐츠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 원장은 실력과 품위 있는 남해문화원 조성과 경쟁력 확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제16대 남해문화원 원장의 임기는 3일부터 오는 2028년 8월까지입니다. 김미숙 남해문화원 신임 원장의 취임의 변과 하미자 전임 원장의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젊은 문화원 원장을 제가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거는 젊은 일꾼으로서 남해 문화를 견인해 갔으면 하는 우리 남해 어르신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또 문화원 회원들의 그 생각과 그 바람을 충분히 해드리려고 나름대로는 정말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움은 또 있습니다. 문화정책기획과 관광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진주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진주문화관광재단.
재단 설립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진주문화관광재단, 문화정책기획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진주시 출연기관으로 진주농계제와 문화유산 야행,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3일 재단 출범 3주년을 맞아 재단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참석자들은 재단의 존재 목적이 지역민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복지 실현,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등에 있다고 보는 한편 광범위한 업무로 인해 설립 목적과 방향성이 모호해지거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명확하게 재단의 설립 운영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화 관광의 정책이 확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자율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는 좀 취약점을 갖고 있더라. 진주문화관광재단의 3년간 성과와 당면 과제를 짚는 순서.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문성 강화와 유사한 테마의 축제 통합, 유등축제를 제외한 신규 킬러 콘텐츠 개발,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정착 등은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소비를 하고 다시 한번 추억을 되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진주 관광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를 확 높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대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킬러 콘텐츠라는 거죠.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재단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이슈 도출과 발전 방향 모색이 다뤄졌습니다. 패널들은 재단이 앞으로 지역 예술인과 관광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한다면 진주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동차는 한번 팔면은 한 5년, 10년 이상 이렇게 못 팔잖아요. 근데 라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그릇도 먹지 않습니까? 소비재가 되면 되더라. 그러면은 소비재 같은 관광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되풀이해서 아직까지도 발굴이 잘 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진주다운 그래서 세계적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콘텐츠가 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출범 3년을 맞은 진주문화관광재단. 과제는 보완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향후 예술계와 관광업계, 지자체를 이어주는 가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준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에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여심을 저격한 펜싱 오상욱과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에 등극한 양궁 김우진 등을 서부 경남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05회 전국체전. 파리올림픽에 이어 개최되는 체육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각인됐던 선수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모두 46명. 이 중 40명의 경기를 경남 일원에서 직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 중 하나인 양궁 경기가 펼쳐집니다. 금메달만 5개를 따내며 올림픽 양궁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주역들이 모두 진주에 모일 예정.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이끈 임시연과 전훈영, 남수연은 물론 대한민국 최다 금메달 리스트에 오른 김우진도 출격 대기 중입니다. 펜싱 경기장으로 변신하게 될 남해 실내체육관에선 금빛 찌르기가 펼쳐집니다. 사브르 남자 개인전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상에 오른 오상욱을 포함해 사브르 남자 단체전 금메달 리스트와 여자 단체전 은메달 리스트들이 남해에서 칼을 겨눕니다. 아시아 최초 여자 근대 5종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성승민도 진주를 찾습니다. 진주학생 수영장과 진주생활체육관 등에서 실력을 뽐낼 예정. 이 밖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포함해 전국 19,000여 명의 선수가 지역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참가합니다. 임원까지 합치면 28,000여 명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회에서 경남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선수단 규모가 큽니다. 지난 대회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번엔 경남 일원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 좋은 성적도 기대되는 상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의회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시회 첫날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방안과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제안을 다룬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용과 임시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 전남, 경북 다음인 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도 공동 담보로 인해 피해 환수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 6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3.5배나 높은 실정. 3일 열린 경남도 의회에선 경남도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경남도는 물론 관계기관, 시군, 경찰이 함께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도 사각지대인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대한 도 차원의 임대차 보호 방안 및 피해 근절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로 2, 3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남도 주거복지센터 및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경남형 청년 인턴십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인턴십의 확대는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히 정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이 최근 마무리된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준비된 정책 연구 결과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조현신 의원이 심각한 인구 문제를 반등시키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민간의 선례가 될 수 있게끔 공무원의 육아휴직, 출산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구현 의원은 임종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부족한 경남의 실정을 들며 현행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생애 말기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남도 의회 임시회는 오는 1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며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본회의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이 3일 추석을 맞이해 진주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임직원 40여 명은 지역 특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소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시장 방문객들에게 재사용 장바구니 200개를 나누는 한편 상인회에 생분해 비닐봉투 10,000장을 기부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전통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사를 하는 계기로 해서 전통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함양군 용평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한들거점센터에 한들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함양군 도시재생센터는 지난달 30일 용평리 도시재생 사업의 준공식과 함께 한들거점센터 1층에 한들카페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들카페는 도시재생 사업 참여 주민들이 용평리 한들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카페 팀원 3명이 운영 중입니다. 함양군이 3일 산악 완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 앱 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 1월 앱 정식 오픈을 앞두고 앱 함양 구성과 완등 인증 방법, 포인트 적립, 사용에 대한 점검과 보안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르고 함양은 함양 지역 1000m 이상 15개 명산을 등산해 모바일 앱에 인증하면 6개 산 완등 시 함양사랑 상품권을, 15개 산 완등 시 메달을 증정하는 산악 완등 인증 사업으로 군은 앱 개발을 비롯해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경북에서 진행된 제59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경남 직업계고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삼천포 공고 신상원 학생은 금형 부분에서 금메달을, 같은 학교 김석현, 조재원 학생은 산업용 드론 제어에서, 또 임준섭 학생은 용접 분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남 자동차고 오정현 학생과 함양제일고 우명희 학생도 각각 자동차 페인팅과 화훼 장식 분야에서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직업계교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46개 메달을 획득해 전국 2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의 신임 교육장이 지난 2일 취임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신임 김경규 교육장은 지난 2일 진주 서진초를 찾아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육장은 진주중앙고 교감, 진주고 교장, 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같은 날 취임한 이춘호 하동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은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교육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장은 하동초등학교와 진주갈전초등학교 교장,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성범죄물이 돈으로 거래되는 산업으로 확대돼 착취 구조를 펼쳐놓은 것은 10대가 아닌 우리 사회라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향후 진주 안에서 가해자 처벌 촉구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양봉 농가에서는 9월 중하순이 되면 양봉시 월동벌을 키워낼 일벌의 양성이 마무리되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당액 공급과 화분 공급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부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며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0도, 사천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제주는 오후에 가끔씩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9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8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4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다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맑다가 흐려지는 날씨가 반복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